한여름에 에어컨을 틀었는데 영 시원하지가 않았던 날 있으셨을 겁니다. 고장난 것 같지도 않고 바람은 나오는데 영 신통치가 않은 날이요. 그러다 해가 지고 나면 갑자기 잘 되기 시작하고요. 에어컨이 몇 도까지 버티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보통 에어컨이 더울수록 더 세게 돈다고 생각합니다. 밖이 뜨거우면 안을 더 시원하게 해줘야 하니까요. 그런데 반대입니다. 밖이 뜨거우면 에어컨은 힘을 못 씁니다. 그리고 어느 선을 넘으면 아예 멈춥니다. 원리가 이렇습니다. 에어컨은 안에 있는 열을 밖으로 퍼내는 기계예요. 실내열을 냉매라는 물질에 담아서 실외기로 보내고 실외기가 그 열을 바깥 공기에 버립니다. 그러려면 조건이 하나 필요합니다. 바깥 공기가 냉매보다 차가워야 해요.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쪽으로만 열이 옮겨가니까요. 그런데 바깥이 너무 뜨거우면 열을 버릴 데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압축기가 무리를 하기 시작해요. 더 세게 압축해서 냉매 온도를 더 올려야 그나마 열이 빠지거든요. 자동차 엔진을 계속 최대로 밟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다 한계가 옵니다. 보통 에어컨은 바깥 온도가 43도쯤을 넘어가면 보호장치가 작동해서 스스로 전원을 끊습니다. 그대로 두면 압축기가 망가지니까 미리 멈추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여름이 50도를 넘습니다. 43도에서 멈추는 기계를 50도가 넘는 곳에서 돌려야 하는 겁니다. 성능이 조금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동네가 에어컨 업체들의 무덤이라고 불립니다. 자, 이 시장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부터 보고 갈게요. 중동은 사계절 내내 덥습니다. 그러니까 에어컨이 사치품이 아니라 생필품이에요. 없으면 생활이 안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사우디에서는 가정에서 쓰는 전기의 70%가 에어컨에 들어갑니다. 집에서 쓰는 전기열 중 7이 에어컨이라는 얘기예요. 냉장고도 있고 세탁기도 있고 조명도 있는데 그걸 다 합친 것보다 에어컨이 훨씬 많이 씁니다. 시장이 크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은 세계 에어컨 시장에서 가장 빨리 크고 있는 곳이에요.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이 큰 시장에 집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자밀이라는 회사예요. 1974년에 세워졌습니다. 사우디에서 처음으로 에어컨을 만든 현지 회사입니다. 50년이 넘었어요. 사우디 동부 담맘에 공장이 있고 지금은 중동에서 가장 큰 에어컨 제조사입니다. 1년 매출이 14억 달러 정도 되고 55개가 넘는 나라에 물건을 팝니다. 이 회사가 왜 강하냐면 그 동네 사정을 제일 잘 알기 때문입니다. 50도가 어떤 건지, 모래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50년 동안 봐온 회사예요. 그리고 요크 같은 다른 현지 업체들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업체들이 들어옵니다. 그리하고 메이디 같은 회사들이에요. 이쪽 무기는 값입니다. 싸게 밀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위에는 50년 된 현지 터줏대감이 있고 아래에서는 중국이 값으로 치고 올라옵니다. 그 사이에 끼어들 틈이 별로 없어요. 업계에서는 세계 최대 에어컨 회사인 캐리어조차 중동에서는 힘을 제대로 못 쓴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캐리어가 어떤 회사냐면 에어컨을 처음 만든 회사입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는데요. 에어컨은 원래 사람을 시원하게 하려고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1902년 여름,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인쇄회사가 꿀머리를 앓고 있었어요. 브루클린은 바다에 붙어 있어서 여름이면 습도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런데 종이가 습기를 먹으면 부풀고 마르면 줄어들어요. 종이 크기가 계속 변하니까 인쇄가 어긋납니다. 색을 여러 번 겹쳐 찍어야 하는데 종이가 움직여버리니 제대로 나올 리가 없죠. 이 문제를 맡은 사람이 윌리스 캐리어라는 25살짜리 엔지니어였습니다. 코넬대에서 기계공학을 막 마치고 나온 청년이었어요. 이 사람이 안개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응용해서 공기 중의 열과 습기를 조절하는 장치를 만듭니다. 1902년 7월 17일이었어요. 에어컨이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종이 때문에요. 그 사람이 1915년에 세운 회사가 지금의 캐리어입니다. 100년이 넘었죠? 그런 회사도 중동에서는 고전한다는 겁니다. 특히 어려운 게 기업 상대 시장입니다. 건물에 통째로 냉방 설비를 넣는 일이요. 집에 들어가는 에어컨은 소비자가 보고 사면 끝인데 건물에 들어가는 설비는 다릅니다. 그 건물이 어떻게 쓰이는지, 사람이 언제 얼마나 모이는지, 관리는 누가 하는지를 다 알아야 해요. 그걸 아는 건 결국 그 동네 회사입니다. 이 시장에 삼성전자가 들어갑니다. 후발주자로요. 그리고 올해 7월 19일 이런 소식이 나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주요 8개 도시에 있는 모스크 100곳에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1000여 대를 공급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모스크는 이슬람 예배당입니다.
여기서 잠깐 모스크가 어떤 곳인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전 세계의 무슬림이 약 19억 명입니다. 지구에 사는 사람 넷 중 하나꼴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한 번에 20분에서 30분쯤 걸려요. 사우디에서는 기도 시간이 되면 가게도 문을 닫고 식당도 영업을 멈춥니다. 우리 기준으로 보면 하루에 5번 온 나라가 잠깐씩 멈추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모스크는 하루에 5번 사람이 그렇찼다 빠졌다를 반복하는 공간이에요. 금요일 정오에는 더합니다. 이날은 다 같이 모여서 하는 예배가 있어서 큰 모스크에는 수천 명씩 모입니다. 그 사람들이 50도가 넘는 날씨에 실내에 빽빽하게 들어차는 겁니다. 냉방이 안 되면 어떻게 될지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모스크 냉방이 얼마나 큰일인지 보여주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메카에 있는 대모스크예요. 이슬람에서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전 세계 무슬림이 하루 5번 기도할 때 향하는 방향이 바로 여기고요. 여기에 깔린 냉방시설이 세계에서 가장 큽니다. 용량이 15만 5천 냉동톤 정도 됩니다. 숫자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이걸 한 군데서 다 만드는 게 아니라 냉방 공장을 2개 지어서 돌립니다. 하나가 12만 톤, 다른 하나가 3만 5천 톤이에요. 거기서 만든 차가운 것을 관으로 보내서 건물을 식힙니다. 식혀야 하는 면적이 150만 제곱미터입니다. 실내만이 아니라 안뜰이랑 통로, 기도하는 구역까지 전부요. 메카 여름은 45도를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안은 22도에서 24도 사이로 유지됩니다. 아무리 더워도 24도를 안 넘겨요. 공기도 그냥 돌리는 게 아닙니다. 자외선으로 소독하면서 하루에 9번까지 실내 공기를 통째로 갈아냅니다. 사람이 워낙 많이 모이니까요. 순례 기간에는 여기에 더 붙습니다. 미나라는 지역에 임시 냉방 장치를 5만 대 넘게 깔아요. 그럼 이 일을 누가 하고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요크입니다. 사우디에 자리 잡은 그 회사요. 모스크 냉방은 이미 임자가 있는 판이었던 겁니다. 그럼 삼성은 이 일을 어떻게 따냈을까요? 시작이 좀 다릅니다. 물건을 들고 간 게 아니라 모스크를 보러 갔어요. 무슨 말이냐면 에어컨을 팔기 전에 모스크라는 건물을 먼저 연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모스크를 조사해보니 문제가 2가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똑같은 모스크가 없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건물은 규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사무실은 사무실대로 비슷한 구조가 반복돼요. 그러니까 표준 제품을 만들어서 여기저기 넣을 수 있습니다. 모스크는 그게 안 됩니다. 설계가 제각각이에요. 크기도 다르고 천장 높이도 다르고 모양도 다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벽이 뻥 뚫려서 사방이 열려있는 구조가 많다는 거예요. 이건 냉방하는 입장에서 최악입니다. 찬 공기가 계속 빠져나가니까요. 2번째 문제가 더 어려웠습니다. 신자들이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이마를 바닥에 대고 몸을 낮추는 자세예요. 하루에 5번, 매번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에어컨은 보통 위에서 아래로 바람을 뿜습니다. 천장에 달린 에어컨이라면 더 그렇죠. 바닥에 엎드려 있는 사람 위로 찬바람이 그대로 떨어지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 목덜미에 찬바람이 계속 꽂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원한 게 문제가 아니라 불편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기서 보통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람 세기를 줄이자, 풍량을 조절하자. 그런데 그러면 안 시원합니다. 모스크는 넓고 천장은 높고 벽은 뚫려 있으니까요. 바람을 세게 보내야 하는데 사람한테는 닿으면 안 됩니다. 이게 모순처럼 보이는 조건이었습니다. 삼성이 내놓은 답이 이겁니다. 360 카세트라는 제품인데 세계 최초로 원형 디자인을 적용한 시스템 에어컨입니다. 에어컨은 보통 네모납니다. 천장에 다는 것도 사각형이에요. 그리고 사각형이면 바람이 4방향으로 나갑니다. 모서리 쪽은 상대적으로 덜 가고요. 이걸 동그랗게 만들면 바람이 360도 전방향으로 고르게 나갑니다. 공간 전체가 균일하게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모순을 풀어야 하니까요. 여기에 들어간 게 부스터 팬이라는 기술입니다. 특허를 받은 기술이에요. 이게 뭘 하냐면 찬바람을 아래로 떨어뜨리는 대신 옆으로 밀어냅니다. 수평 방향으로 넓고 멀리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천장 근처에서 옆으로 쫙 퍼져나갑니다. 멀리까지 가서 공간을 채우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려와요. 바로 밑에 엎드려 있는 사람한테는 직접 꽂히지 않습니다. 바람은 세게 보내면서 사람은 안 건드리는 방법을 찾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이 제품이 원래 모스크를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어컨 바람이 몸에 직접 닿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무실에서 자리가 에어컨 미치면 춥다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목이랑 어깨가 시리고 오래 있으면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요. 그래서 바람을 직접 안 맞게 하면서도 시원하게 만드는 기술을 개발한 겁니다. 지름 5m 정도 되는 공간에서 찬바람이 사람 쪽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게 목표였어요. 사무실이나 매장을 생각하고 만든 기술이었습니다. 그게 사우디 모스크에서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바닥에 엎드린 사람 위로 바람이 안 떨어져야 한다는 조건이 이미 만들어둔 기술이 풀 수 있는 문제였던 겁니다. 물론 그냥 갖다 쓴 건 아니고 모스크 조건에 맞춰 다시 손을 봤습니다. 다만 시작점이 있었던 거죠. 천장에 다는 방식이라 바닥 공간도 안 잡아먹습니다. 기도하는 공간에 기계가 서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소음도 잡았습니다. 이건 그냥 조용한 게 좋아서가 아니에요. 예배 중에는 설교하는 소리를 들어야 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정적이 필요합니다.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가 그걸 방해하면 그 제품은 쓸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이 실외기입니다. 앞에서 43도 얘기를 드렸죠? 보통 에어컨이 스스로 멈추는 그 온도요. 이 제품의 실외기는 바깥 온도가 50도가 넘는 환경에서도 냉방 성능을 낼 수 있도록 따로 설계됐습니다. 기도 시간에 에어컨이 꺼지는 일은 있으면 안 되니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큰 그림이에요. 기술로 조건을 다 맞췄으면 끝일까요? 삼성이 하나를 더했습니다. 에어컨 겉면에 이슬람 전통 문양을 새겨 넣었어요. 그리고 원형 지붕을 가진 모스크에 맞게 제품 자체를 동그랗게 만들었고요. 그냥 예쁘게 만든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슬람 미술을 보면 사람이나 동물 그림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종교 공간에서는 더 그래요. 형상을 그리는 것이 신앙의 대상을 잘못 만들 수 있다고 봐서 오랫동안 그런 표현을 피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럼 뭘로 장식했을까요? 글씨하고 무늬입니다. 아름다운 서체로 쓴 글귀, 그리고 기하학 무늬와 아라베스크라고 부르는 식물 문양이에요. 덩굴하고 잎사귀, 꽃 모양이 서로 얽히면서 끝없이 반복되는 무늬입니다. 이 무늬가 왜 끝없이 반복되냐면 그게 신의 무한함을 나타낸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좌우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대칭은 신의 설계가 완전하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모스크 벽에 있는 그 복잡한 무늬는 장식이 아니라 신앙의 표현입니다. 이 무늬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면 더 놀랍습니다. 별 모양이 반복되는 무늬를 보신 적 있으실 텐데 그게 그냥 예쁘게 그린 게 아니에요. 원을 그리고 그 원을 정확히 몇 등분하고 선을 이어서 도형을 만들고 그걸 다시 반복하는 방식으로 만듭니다. 수학입니다. 컴퓨터가 없던 시절에 자와 컴퍼스만으로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무늬가 벽 전체를 덮는데 어디서 잘라봐도 규칙이 안 깨집니다. 이슬람 세계에서 수학이 크게 발달했던 것과 이 무늬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쓰는 아라비아 숫자라는 이름도 거기서 온 거고요. 그러니까 그 벽은 신앙이면서 동시에 수백 년 쌓인 계산이기도 한 겁니다. 그 공간에 에어컨을 답니다. 기계 하나가 천장에 딱 붙는데 그게 하얀 네모난 플라스틱 덩어리면 어떨까요? 성능은 좋을지 몰라도 그 공간하고 따로 놉니다. 삼성이 한 게 그겁니다. 모양을 원형 지붕에 맞추고 표면에 그 동네 무늬를 새겨서 공간에 스며들게 했어요.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다른 채널 영상에 달린 댓글을 좀 봤는데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슬람 기하 패턴뿐만 아니라 아라베스크, 이슬람 캘리그라피 같은 걸 다채롭게 넣어서 출시하면 더 인기가 많아질 것 같네요 라고요. 이미 그 방향을 알아보신 분이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어찌 보면 당연한 거다. 남한테 갖다 팔 건데 내 마음대로 내 취향대로 만들면 그건 예의가 아니지? 라고요. 이런 방식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인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인도 사람들은 화려한 장식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삼성이 냉장고 겉면에 무늬를 넣었어요. 인도 사람들이 특히 좋아하는 백합이나 수국 무늬입니다. 성능을 바꾼 게 아니라 겉에 무늬를 넣은 겁니다. 이 제품이 인도에서 팔린 삼성 1도어 냉장고 매출의 88%를 차지했습니다. 10대 중 9대 꼴이에요. 인도는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탁기를 보면요. 인도 옷에 맞춘 세탁 코스가 따로 있습니다. 살이라는 옷이 있는데 아주 긴 천 한 장을 몸에 둘러입는 옷이에요. 이게 세탁기에 들어가면 다른 빨래하고 엉키고 천이 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상하지 않게 빠는 코스를 만들고 드럼 구조도 거기에 맞췄어요. 냉장고에는 냉동실을 냉장실로 바꿔 쓸 수 있는 기능을 넣었습니다. 필요할 때 얼리는 칸을 늘리고 필요 없을 때는 그 칸을 냉장실로 돌려 쓰는 거예요. 인도는 계절에 따라 또 집집마다 먹는 게 크게 달라서 이 기능이 잘 먹혔습니다. 텔레비전에도 손을 댔어요. 인도 언어를 지원하고 현지 방송 앱을 넣은 건 기본이고 크리켓 경기를 볼 때 쓰는 화면 모드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인도에서 크리켓이 어떤 의미인지는 아실 겁니다. 우리로 치면 국가대표 축구 경기 같은 거예요. 온 나라가 그 경기를 봅니다. 그러니까
그 경기를 제일 잘 보이게 해주는 텔레비전을 만든 겁니다. 미국은 또 다릅니다. 미국 사람들은 집에서 큰 텀블러를 씁니다. 40온스짜리, 그러니까 1리터가 넘는 통이에요. 이걸 들고 다니면서 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냉장고 정수기에 그 큰 텀블러를 넣으려면 기울여야 합니다. 공간이 안 나오니까요. 기울이면 물이 흐르고 얼음이 튀죠. 삼성이 그 텀블러를 세운 채로 물과 얼음을 받을 수 있는 냉장고를 내놨습니다. 중남미는 사정이 또 달랐습니다. 이쪽은 상수도가 부실한 지역이 있어요. 물이 항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을 미리 받아둡니다. 그런데 세탁기는 수도가 연결돼 있어야 돌아갑니다. 물이 안 나오면 빨래를 못해요. 삼성이 받아둔 물을 직접 부어서 돌릴 수 있는 세탁기를 만들었습니다. 중동과 아프리카에서는 휴대전화도 다르게 나갔습니다. 이쪽은 유심을 2개 넣어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통신사마다 요금이 다르고 지역마다 잘 터지는 회사가 달라서 2개를 놓고 골라 쓰는 게 일상이에요. 일하는 번호랑 집 번호를 나누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안 쓰는 방식이죠. 한 사람이 한 번호 쓰는 게 보통이니까요. 그래서 그 지역에 나가는 제품에는 유심을 2장 꽂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텔레비전도 그 지역에 맞춰 손봤어요. 중동하고 아프리카, 동남아시아는 영화랑 드라마를 아주 많이 봅니다. 온 가족이 모여 앉아서 보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콘텐츠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기능을 텔레비전 안에 넣었습니다. 지역마다 이름을 달리해서요. 중동에서는 마케팅 시점도 맞췄습니다. 이슬람에는 라마단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해가 떠 있는 시간에는 먹고 마시지 않는 기간이에요. 한 달 동안 그렇게 지냅니다. 해 뜨기 전에 식사를 하고 해가 진 뒤에 다시 먹어요. 낮에는 물도 안 마십니다. 50도 가까운 날씨에 하루 종일 물을 안 마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힘들기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모이는 때이기도 합니다. 해가 지고 나면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거든요. 친척들이 오가고 이웃을 부르고요. 그 라마단이 끝나면 이드 알 피트르라는 큰 명절이 옵니다. 한 달을 잘 지냈다고 축하하는 자리예요. 한 해에서 가장 큰 축제입니다. 가족이 모이고 새 옷을 입고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그동안 미뤄뒀던 큰 물건도 이때 삽니다. 삼성이 이 시기를 노려서 중동 14개 나라에서 동시에 판매에 나섰습니다. 스마트폰, TV, 냉장고, 에어컨을 한꺼번에요. 명절에 물건이 팔린다는 걸 안 겁니다. 우리로 치면 설이나 추석 같은 때죠. 그리고 이번 모스크 건도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올해 6월에 현지 파트너하고 먼저 손을 잡았어요. 고르스 체리티라는 곳인데 모스크를 고치고 정비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 동네에서 모스크를 실제로 손보는 사람들하고 먼저 이야기를 시작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모스크는 아무나 들어가서 공사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배 시간에 피해야 하고 그 공간에서 뭘 건드리면 되고 뭘 건드리면 안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어디에 구멍을 뚫어도 되는지, 기계를 어디에 달아야 신자들 시선에 안 걸리는지 같은 것들이요. 이건 기술 문제가 아니라 그 동네를 아는 사람만 아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일을 하고 있던 곳하고 손을 잡은 거예요. 모스크를 고치고 정비하는 게 본업인 곳이니까요. 그러고 나서 7월에 100곳 공급 소식이 나온 겁니다. 한 곳에 시범으로 넣어보고 되는지 보자는 게 아니라 8개 도시에 있는 100곳에 1000대를 한 번에 넣기로 한 겁니다. 한국 회사가 중동에서 하고 있는 게 삼성만은 아닙니다. 아까 그 댓글창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LG 에어컨 기능직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UAE에 많은 물량 들어옵니다. 라고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 남긴 댓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스크 100곳이라는 게 그냥 계약 하나 딴 게 아닙니다. 삼성이 지금 냉난방 공조 사업을 회사의 다음 먹거리로 밀고 있거든요. 작년 5월에 독일 회사를 하나 통째로 삽니다. 플렉트 그룹이라는 곳인데 건물 공조를 하는 회사예요. 지분 100%를 15억 유로에 샀습니다. 당시 환율로 2조 4천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삼성전자가 2017년에 하만을 사들인 이후로 가장 큰 인수였습니다. 그리고 광주에 공조 공장을 새로 짓고 있어요. 여기에도 2천억 원가량이 들어갑니다. 회사가 내건 목표가 10년 뒤에 세계 공조시장 1위입니다. 왜 이렇게 힘을 주냐면 이 시장이 생각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집에 다는 에어컨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즘 데이터 센터가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아실 텐데 그 안에 있는 서버들이 열을 어마어마하게 냅니다. 그걸 시키지 못하면 서버가 멈춰요. 인공지능을 돌리려면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를 돌리려면 냉방이 필요합니다. 반도체 공장 안에 있는 클린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공조는 여름에 시원하게 해주는 사업이 아니라 산업이 돌아가게 만드는 기반 사업이 된 겁니다. 이 흐름 속에서 사우디 모스크 100곳을 본다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가장 까다로운 조건에서 되는 걸 보여주면 그 다음이 열리니까요. 실제로 삼성은 여기서 더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사우디 리야드의 대중교통시설에 에어컨을 대거 넣었습니다. 리야드는 사우디 수도인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지하철을 새로 깔았어요. 그 더위에 사람들이 밖에서 기다려야 하는 시설이니까 냉방이 필수입니다. 문이 계속 열리고 닫히는 공간이라 조건도 까다롭고요. 두바이의 한 학교에는 건물 전체 에너지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깔았습니다. 이건 에어컨을 넣는 것하고 좀 다릅니다. 건물 안 온도랑 전기 사용을 한꺼번에 보면서 어느 교실에 사람이 있고 없는지에 따라 조절하는 시스템이에요. 학교는 시간표에 따라 사람이 움직이니까 그게 가능합니다. 건물 하나에 에어컨 몇 대를 파는 게 아니라 건물이 돌아가는 방식을 통째로 맞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한 번 맡으면 오래 갑니다. 기계를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관리까지 계속 이어지니까요. 그런데 우리하고 그 동네의 인연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1973년입니다. 삼환기업이라는 회사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공사를 하나 따냅니다. 한국 건설사가 그 땅에서 처음으로 일감을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1975년에는 해외로 나간 한국 사람 10명 중 3명이 중동으로 갔습니다. 그러다 1980년이 되니까 10명 중 8명이 됐어요. 1980년대 초반까지 중동에 나간 우리 건설 노동자가 다 합쳐서 100만 명쯤 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뭘 했냐면 도로를 놓고 항만을 지었습니다. 그 나라들이 석유로 번 돈으로 나라를 새로 짓고 있을 때 그 현장에 우리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현장이 바로 이 이야기에 나오는 그 더위였습니다. 50도가 넘는 땅이요. 지금은 에어컨이 43도를 못 넘긴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그 현장에는 에어컨이라는 게 아예 없었습니다. 천막 치고 물 마시고 새벽하고 밤에 일하고 낮에는 피하고 그렇게 버텼어요. 그 돈을 집으로 붙였고요. 50년쯤 지났습니다. 이제 그 나라 예배당 천장에 우리가 만든 기계가 붙습니다. 땀을 팔러 갔던 곳에 기술을 팔러 가는 데까지 50년이 걸린 겁니다. 물론 앞으로 갈 길도 있어요. 190면 사우디 전체로 보면 아직 일부고 50년 터줏대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중국은 계속 값으로 밀고 들어옵니다. 넘어야 할 산은 남아있죠. 하지만 저는 한번 믿어보고 싶어요. 다시 그 모스크로 돌아가 볼게요. 바깥은 50도가 넘습니다. 43도만 넘어도 보통 에어컨은 스스로 멈추는 그 날씨예요. 벽은 사방이 뚫려 있어서 찬 공기가 계속 빠져나갑니다. 천장은 높고 똑같이 생긴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들어와서 바닥에 엎드립니다. 하루에 5번이요. 그 천장에 동그란 기계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겉면에는 그 동네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그려온 무늬가 새겨져 있고요. 그 기계가 바람을 옆으로 길게 밀어냅니다. 엎드린 사람들 위로는 떨어지지 않게. 그렇지만 그 넓은 공간 끝까지 닿게요. 소리는 거의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시면 정말 반가울 것 같아요.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세상 돌아가는 경제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또 알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